들을 수 없었던 생생한 건강 정보를 선사합니다. 대한민국 베스트 닥터들의 실화 바탕 특강 쇼와 특급 솔루션 I am 닥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MC 오정연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I am 닥터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늦둥이 삼남매 아빠 장수꿈나무 이한희 씨. 네, 반갑습니다. 다산의 여왕 몸짱 아줌마 김지선 씨. 안녕하세요. 차세대 트로트퀸 인간 비타민 김나희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한입니다. 제가 나이가 벌써 앞에 6자가 붙었어요. 와, 19살 연하의 그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비엔날레 2년마다 애 셋을 낳는데 와, 제 막내하고는 52살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으로는 이제 오랫동안 건강하게 현역으로 이렇게 일하는 게 소원인데 예, 좋은 기회가 와서 좋은 정보 많이 듣고 건강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둥이 엄마 김지선입니다. 아이 넷 출산하고 그래도 몸매 유지하면서 몸짱 아줌마라는 얘기를 잘 듣는데 네. 사실 알고 보면 제가 갱년기가 찾아와서 아유. 뿐만 아니라 목 디스크에 골 감소증에 이 나이에 정말 네. 아픈 여성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가려워하는 부분들을 제가 쏙쏙 골라서 알찬 정보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아, 사연이 있어. 안녕하세요. 트롯가수 김나입니다. 내가 두 손을 잡아줄게요. 잘한다. 좋다. 저희 뚱뚱 튀는 비타민 같은 에너지를 활기를 불어넣고 건강하게 사는 법 저도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저희 아이엠 닥터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특강을 들려줄 건강 박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의료 기기 중에 인류한테 도움을 줬다 그러면 아마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MRI를 꼽을 겁니다. 오늘의 베스트 닥터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교수 김영보입니다. 그 의사과학자 양성한다고 나라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1세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내 영상 지도 쪽으로 네. 주로 연구를 했는데 내비게이션 쓰듯이 일종의 그런 지도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아, 뇌의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네, 네. 우와,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는 이제 최초로 저희가 도입을 해가지고 기존의 MRI보다 해상도가 한 3배 정도 더 정확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선명한 사진을 만들고 그거를 교과서 만들고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궁금한데요. 그 실제 사진이 있을까요? 네,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왼쪽은 기존 병원에서 쓰는 보통 MRI. 3테슬라 MRI고 네, 네. 그 미세 혈관, 아주 작은 혈관들은 네. 볼 수가 없는데 이 장비는 우리가 뇌출혈이나 뇌졸중, 뇌경색 환자들의 가장 많은 원인이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가 많던가 그러면 그게 터지거든요. 네. 그 원인된 혈관을 보고 싶었는데 이제 이 기계가 세계 최초로 박수 한번 쳐야 되겠네요. 보여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찍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결국은 그 영상이 좋아지면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치매 같은 거, 그다음에 많은 이제 퇴행성 뇌질환을 찾는데 좋은 이제 길라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뇌질환을 진단도 그렇지만 치료도 더 용이해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당연히 뇌 건강이죠. 선생님께서 계속 뇌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아무래도 알츠하이머, 치매가 아닐까 싶고요. 저는 이제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또 치매가 또 저한테는 가장 두렵기도 한 그런 질병이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치매도 저는 두렵지만 요새 무서운 게 뇌졸중이거든요. 맞아요. 멀쩡하게 진짜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몸을 못 쓴다거나 아니면 누워서 못 일어나시는 분들도 봤고 저는 뇌졸중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너무 아찔해요. 그런 쪽을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네. 저는 제가 보니까 선생님을 딱 뵀는데 너무 미소가 인자하신 거예요. 살면서 화를 한 번도
안 내보셨을 것 같은 미소를 딱 보면 스트레스 안 받고 곱게 늙는 법 약간 이런 거 아닐까. 그건 좀 공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선생님 그쪽 분야는 아니신가 봐요. 영어 네. 일리가 있는 말씀들이세요. 자, 그렇다면 신경외과 전문의이자 뇌과학자인 김용보 선생님께서 준비한 오늘의 강의 주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의 주제는 염증성 비만 탈출에 대한 비법입니다. 비만요? 비만? 염증성 비만? 아니 선생님께서 뇌 얘기를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해주셨는데 아니 그러면 머릿속에도 비만이 생기나? 뇌 살찐다고요? 뇌 속에?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요. 선생님? 궁금합니다. 예. 자, 그 해답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함께 보면서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이 계시네요. 20대, 50대 같은 분이신가요? 같은 분이시죠, 설마? 20대. 이제 왼쪽은 대학생 때 모습이고 오른쪽은 이제 사회에 나와서 50대가 회식을 좋아하셨네. 아주 회식을 좋아하셨어. 몸무게 차이가 몇 정도 되는 거예요? 한 25kg 정도 25kg 정도 찌신 차이가 분 같아요. 나요. 네. 보니까 의상부터가 달라요. 날씬했을 때는 멋진 정장 차림이잖아요. 근데 이제 살도 찌고 이제 중년이 되시다 보니까 우리네 아버지들 같은 의상을 등산복을 지금 입으셨는데 네. 뭔가 저렇게 몸이 무거우면 등산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죠. 그리고 나이 들수록 서러운 게 네. 요 중부지방으로 아이고. 그러니까 뱃살, 옆구리살, 뒷구리살. 맞아요. 네. 그래서 왜 러브 핸들이라 그래가지고 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딱 잡히잖아. 맞아요. 아. 그래서 예전엔 여보 하는 게 아니라 여보 이렇게 자꾸 여기를 흔들고 아 진짜 너무 속상해 진짜. 야, 근데 저도 평생 이제 건강 별 걱정 없이 이제 살았었는데 네. 3년 전쯤에 이제 건강 검진을 했더니 복부 비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와, 그런데 이제 팔다리는 비교적 가늘어지고 배만 볼록하고 엉덩이 살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뭐 이런 게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중년의 최대 골칫덩어리가 바로 나이살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니 근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사진 속의 남성이 25kg이나 찌고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찌게 된 건가요? 저분도 대학을 졸업하고 네. 전문직에 일을 하셨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 밤낮 휴일 없이 이제 업무에 시달리고 과도한 이제 스트레스. 그다음에 바쁘니까 이제 불규칙한 식사. 식사. 그러니까 이제 밤에 무슨 곱창 전골류 그게 아마 그 분리가 돼 갖고 아무 때나 물을 부어가지고 네. 브루스터에다가 하면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활에 이제 하고 또 우리나라는 술 많이 먹잖아요. 매주 금요일 날 술 먹고 그러다 보니까 25kg가 찐 거죠. 그래서 82kg까지가 되면서 네. 참 문제가 많았던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사람이 살면서 네. 스트레스야. 스트레스가 사람의 순환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스트레스 쌓이니까 또 먹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진짜 이 불규칙한 생활 습관도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네. 아마 비만을 불러일으키고 그만큼 건강 문제가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BMI가 18에서 22가 정상인데 이분 28.4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중도 늘고 감기도 잘 걸리고 감기도 잔병 걸리고 치레도 잘. 막 많고 네. 이게 혈액순환 안 되니까 이제 손도 저리고 막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상담을 해보면 네. 혈압이 높아가지고 네. 우리 120에 80이 정상인데 이분은 160 이상이었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약도 먹었고 오. 그다음에 당뇨. 혈당이 126 이상이면 당뇨라고 하는데 네네. 이분은 거의 200까지 갔어요. 아이고. 우리 뱃살 나오면 다 간 초음파에 보면 다 지방간이라고 지방간, 예. 근데 전형적으로 지방간도 있었고 너무 이제 복잡한 거예요. 종합병원이시네. 네, 이게 종합병원. 고혈압 당뇨가 무서운 게 한 번 이렇게 걸렸다면 완치가 어렵고 삶의 질도 좀 안 좋다고 하잖아요. 평생 약을 먹으면서 관리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겹쳤으니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그게 와, 어떡하나. 제 일도 아닌데 심란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역시 가족력이 있었더라고요. 가족력이 또 있으셨구나. 어머님이 네. 당뇨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이제 네. 고생하셨고 결국은 그걸로 뇌졸중, 뇌출혈까지 해서 이제 합병증에 이제 고생하시고 그런 전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요.
뇌출혈 발병 후에 한 1년 4개월 정도 네. 무식 상태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아이고. 그때 그 어머님 돌아가신 나이가 64세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네. 가족력이 있어갖고 고혈압, 당뇨 다 있고 지방간 있으니까 네. 이제 몇 년 또 지나면 자기도 그렇게 될 것 같아갖고 네. 굉장히 이제 고민이 심하고 네. 그랬던 거죠. 근데 그분도 그게 바로 비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네. 훨씬 이제 긴장을 했던 거죠. 아우, 그랬겠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네. 듣고 보니까 비만이 또 얼마나 위험한 질병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이 찌면 그게 또 이어져가지고 혈관까지 망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혈관이 제일 많은 데가 뇌, 그렇죠. 그다음에 눈 뒤에 망막, 네. 그다음에 여기 콩팥 이 세 개가 네. 제일 혈관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비만이 오면 합병증이 이 세 군데에서 다 일어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베들레헴이 네. 거기가 다 지방 덩어리인데 네. 그 지방 덩어리를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네. 고름 덩어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그렇게 시각화하라 그러고 그런 얘기를 세게 말씀하시는구나, 일부. 네, 염증을 일으키는 모든 게 지방세포에서 나와요. 독소 같은 거. 네, 독소죠. 네. 그러니까 독소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네. 얽혀가지고 혈액 속에 노폐물하고 섞여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동맥경화, 심하면 심장, 네. 뇌. 그래서 요즘에 병원이 심뇌혈관 질환센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많이 봤어요. 간판도.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긴 분들은 그거의 뇌에 오거든요. 같이 봐요, 요즘은. 오. 영상 이제 뇌혈관 혈전 제거하는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혈전으로 뇌혈관이 꽉 막힌 상태인데 예. 이런 이제 혈전을 녹이거나 꺼내서 혈액 공급로를 확보해주지 않으면 네. 바로 이게 뇌에 영양분하고 산소가 안 가니까 네. 뇌세포가 죽죠. 1시간 지나면 3.6년에 뇌 노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아이고. 신경외과에서 수술할 때 네. 4분이 지나면 네. 잘 회복을 못하니까 그 정도로 빨리 해야 네, 되는군요. 3분 어머. 조금 지나가면 옆에서 애들이 이제 카운팅을 해줘요. 이거 얼마나 어머, 작은 어머, 어머. 거야? 어머. 혈전으로 이게 혈전. 뇌혈관이 꽉 막힌 거예요. 어머, 저게 막힌 거예요? 아우, 세상에. 저게 혈관이면 어떻게 피가 통해? 아우. 어머나, 꽉 막혔네. 어머. 빈틈이 어머, 없었네, 어머, 어머. 진짜. 그만큼 뇌는 혈관에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막 반신불수오고 네. 말 잘 못하고 대부분 길 가다 보면 막 쩔뚝쩔뚝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다시는 회복 못합니다. 회복이 안 되는 게 진짜 가장 무섭고 큰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심하면 혈관성 치매가 또 발생하니까 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나 어떡하냐. 그 남자분. 걱정되네. 그러게요. 어떻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앞서 소개해드린 남성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시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고혈압, 당뇨에 뇌졸중까지 가족력까지 있었다니까 아마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 아닐까요? 설마 비만으로. 아니 얼마든지 가능성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저는 뇌 혈관까지 공격을 받아서 이분이 지금 살짝 몸이 조금 힘든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죠. 네. 진짜 비만 후폭풍으로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이 되셨으니까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너무 궁금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됐나요, 진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사례가 네. 네. 바로 접니다. 네? 접니다. 아까 그 남자애가 그 선생님이시라고요? 네, 진짜요? 그래서 전부 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리얼한 거죠. 아니 이렇게 아니 아까 그 뚱뚱해 82kg 저기 네. 아니시잖아요 지금. 믿기지가 않는데요? 어머. 진짜 선생님이시네. 얼굴 공개. 왼쪽이 아까 82kg, 83kg 나갈 때 제 모습이고 네. 이제 이쪽은 제가 다이어트를 독하게 해가지고 그 제가 아까 얘기한 그분의 어머니가 네. 제 어머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돌아가셨잖아요. 예. 너무 젊으신 나이에 지금도 좀 마음이 64세면 불편한데 돌아가신 나이가 아닌데. 이렇게 담담히 그러니까. 얘기를 하셨는데. 제 미래를 보는 거니까 네. 독하게 했죠. 그래서 90일 만에 16kg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베들레헴이 많아가지고 37인치 혁디를 했는데 32인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5인치 뺀다는 게. 105 막 이런 걸 입었는데 95로 줄어든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금 6년째인데 네. 잘 유지하고 있어요. 딱 보기에도 정말 건강해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 그 남자가 접니다 하는데 야. 깜짝 놀랐어요. 네. 아내 유혹 이후로 정말 대반전이었어요. 대반전, 대반전. 와. 겉과 속, 몸 모든 상태가 이제 황골 상태가 되셨는데 와 어떻게 다이어트를 결심하셨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그 제가 명색이 신경외과 의사인데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네, 네. 휴가하고 내려가서 중환자실에서 한 달 살았거든요. 그러셨어요. 그게 제일 컸고 또 하나는 가장 따랐던 2년 선배가 또 이 선배도 뇌출혈이 됐어요. 저같이 이제 어머님 그랬지 선배님 네. 그랬지 확실한 동기유발은 된 거죠. 그래요. 그렇네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하시게 네, 된 거고. 네.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신 게 정확히 몇 살 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후반이었죠. 그리고 이제 곧 64세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 한 5년 지나면 저도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성이 확 됐죠. 아니 근데 진짜 박수 보내드려야 돼요. 너무 대단하세요. 왜냐면 네. 저도 이제 아이를 4명을 출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망가져 있는 내 모습이 이 거울에서 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네. 하자 그래서 진짜 저도 독한 마음 먹고 했는데 여자는 이쁜 옷 입을 수 있지만 남자들은 솔직히 동기부여가 강하게 되지 않는데 선생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신 게 저도 40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확실히 너무 이게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여기 특히 군살 이래서 나이 들수록 뱃살 빼기 어렵구나라는 게 실감이 되는데 진짜 이 나이살을 빼셨다는 게 너무 대단해요. 그러니까요. 마른 몸매도 이제 나이살은 잘 못 피하는데요. 맞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한번 찌면 잘 안 빠지는 게 그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쉽게 이기적인 뇌라 그래요. 어머 못됐다 못됐다. 뇌 무게는 약 1.3kg으로 체중의 약 2%를 차지하지만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차지하고요. 혈류는 25% 정도를 사용합니다. 빵 5개를 먹으면 그중에 1개를 뇌 혼자서 연료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네요. 욕심쟁이네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전체가 상당히 뇌를 위해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할 정도로 많아요. 근데 뇌는 또 에너지 중에 포도당밖에 안 써요. 굉장히 그 당에 민감한 기관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굶거나 뇌에 포도당이 안 가면 네. 그 스트레스가 막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바로 당을 부르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리가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면 내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중독 현상입니다. 그 뭐에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쉬운 말로 아까 얘기한 이기적인 뇌가 되면은 네. 나쁜 습성이 특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뇌는 자기 쾌락을 위해서 몸 망가지는 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거군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못됐다 못됐다. 내 몸보다. 그러니까 이제 디저트를 보면은 또다시 더 먹고 싶은 그런 충동을 유발하고 얘가 자기 몸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배가 부른데도 네. 어우 나 이제 여기까지 찼어. 그런데 이제 케이크나 이렇게 디저트를 디저트. 보면은 네. 여기까지 찼는데 입에는 따로 있어 이러면서 이게 이제 뇌에서 이기적인 뇌가 네. 아니야 나 쾌락을 위해서 나는 포도당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막 이거 당기게 먹게 되는 되는 거지. 그런 거군요. 네. 아, 이기적이네. 이기적이네. 네. 식욕을 담당하는 중추들이 뇌 안에 있으니까 네. 이런 게 활성화되면 우리 의지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중독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네. 음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이게 바로 우리가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 뼈 맞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럼 선생님, 그 배가 고파도 배가 고프지 않아도 계속 이렇게 먹고 싶다면은 대체 어떻게 해야 선생님처럼 이렇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배에 있는 염증은 짤 수도 없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이 네. 다이어트를 계속 실패를 하는 이유가 네.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아, 생활 습관. 습관. 네. 그 습관이 뭐냐면 그 뇌회로라 그래요. 뇌회로. 뇌회로. 네. 자기의 모든 것을 행동을 이제 지속적으로 생활의 달인들 도사잖아요. 네. 그게 뇌회로가 만들어졌어요. 그런 분들. 아, 예. 그걸 체화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네. 그게 반복하면은 회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히말라야 등산 갈 때 밧줄 자일 매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가 저산소성이 되면은 네. 뇌가 작동을 못 해요. 네. 기억도. 순간적으로. 근데 그게 몸에 배가지고 체화가 돼가지고 네. 자동으로 묵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게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뇌가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요. 오. 진짜 중요하네요, 습관이. 그래서 이제 제가 체화시키기 위해서 한 게 2019년 1월 달부터 제가 도대체 뭘 먹고 사는지를 다 사진을 찍었어요. 와. 그 멀티미디어 일기라고 오! 이야. 사진 보시면 이게 이제 6년간 다 날마다 기록돼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개체량을 해요. 몇 킬로인지, 네네. 혈압 재고, 혈당 다 재고해갖고 당도 다 재고. 사진으로 찍어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도 적으시고 운동하신 거, 혈압, 혈당 다 재가지고 다 기록. 네. 이렇게 기록을 하면 네. 금방 그 수치가 데이터가 되니까 네. 오늘 뭘 먹으면 내일 몇 킬로 소수점 한 째짜리까지 예상을 해요. 제가 성공하는 제 스스로의 맛도 봤고 그게 일종의 보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더 잘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 먹는 생활 습관을 딱 파악을 해보시니까는 아 이게 뭐가 다르구나 이게 느껴지던가요? 회사에 나도 이제 이런 문제점을 많이 알았죠. 책도 보고. 네. 근데 제일로 고치지 못한 게 바로 불규칙한 식습관이라는 걸 불규칙한 알았습니다. 식습관. 그리고 정말로 기존의 고열량의 자극적인 음식을 위주로 먹었어요. 네. 이런 음식 종류를 확 바꿨죠. 곱창을 이제 안 드셨나요? 네. 곱창을 그리고 좋아하시나 봐요. 오. 3개월 동안 정말 밥 한 톨도 안 먹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샐러드, 견과류 이런 게 필수 지방산이거든요. 네. 샐러드, 견과류, 샐러드. 그러니까 제일 그런 거 안 먹던 사람이 온통 바뀌었죠. 우리가 주로 먹는 쌀밥이나 뭐 고기 이런 것들이 산성식품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그 뒤로는 산성식품에 대한 것도 좀 많이 줄인 거죠. 그리고 우리 몸에 생명에 제일 중요한 게 산성, 알칼리성 맞추는 거예요. 네. 의학에서는 생화학에서 네. 메타볼릭 엑시도시스 알칼리시스 뭐 레스피레토리 엑시도시스 알칼리시스 막 그래갖고 복잡해요. 네. 근데 그걸 다 얘기하기 힘드니까 네. 손쉽게 산성식품을 네. 줄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몸 안에 약간의 그 균형을 항상성? 맞추는 균형을 맞추는 네. 거군요. 의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 꼽으라 그러면 항상성이에요. 항상성. 항상성. 네. 이게 잘못되면 몸도 산성화되고 네. 비만되고 건강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산성화의 가장 큰 원인이 쌀밥, 밀가루, 가공식품들, 음료, 뭐 설탕, 술 이런 거니까 자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아 근데 산성식품을 줄이는 게 너무 어려운 게 솔직히 밥, 빵, 면 이거 여자들이 좋아하는 3종 세트 정말 진짜 못 끊어요, 못 끊어. 다이어트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수분 부족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목마름과 배고픔을 알리는 신호가 동시에 이제 울리는데 네. 문제는 우리 몸이 목마름을 분별을 하지 잘 못하고 두 신호 모두 먹고 싶다는 충동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결국 과식과 폭식을 유발하고 식욕 조절을 하는 렙틴 호르몬에도 분비 이상이 생겨서 네. 식욕이 조절이 잘 안 아이고. 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지방이 타면 필요한 게 산소인데 이러한 산소가 많이 녹아 있는 것이 물입니다. 근데 물을, 우리가 네. 만약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면 섭취한 음식은 혈액 속에 포도나 형태로 남게 되고 네. 지방으로 전하는데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체내 산소량도 증가해서 지방을 잘 태울 수가 있습니다.
역시 물을 많이 마셔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평소에 물 대신 커피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편인데 걱정이 좀 됩니다. 저도 이제 한때 복부 지방이 있다고 진단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뱃살을 빼려면 물을 훨씬 지금보다 많이 마셔야 되겠네요. 진짜요. 저도 좀 명심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제 얘기잖아요. 네. 많이 성공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많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자기 습관을 잘 만들어야 돼요. 제 별명이 활자 중독인데 아이고. 책을 많이 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에는 한 200권 읽었는데 지금까지 한 6년 됐으니까 보니까 한 건강은 한 400권 이상 읽은 거예요. 건강 서적을 400권이요?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웬만한 책은 다 본 것 같아요. 와.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네. 책을 쓸 정도가 되는 분들은 다 성공한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방법이 다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분들이 네. 자기만의 독특한 습관을 찾은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자기만의 방법.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동기가 확실히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예, 건강에 좀 더 관심 가지시면서 네. 네. 책도 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400권까지는 못 보겠다. 저희 그냥 따라해요. 네. 저희도 멀티미디어 일기 쓰는 습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생생한 고품격 특강 들려주신 김영보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신의 혈관을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염증 제조기 비만을 탈출하는 특급 솔루션을 소화기내과 양기영 선생님과 한의사 김난희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비만 탈출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식습관이라고 하던데 산성식품은 줄이고 되도록이면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게 관건이라고 하는데 사실 습관 고치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맞아요. 예. 너무 어려운 일. 근데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혈액의 산도는 중성을 pH 7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기준보다 낮으면 산성 체질, 더 높으면 알칼리성 체질이라고 합니다. 자, 건강한 사람들은 이 pH 7.4로 중성에 가까운 약 알칼리성인데요. 네. 자, 쌀, 밀가루, 육류, 또 가공식품과 같은 이런 산성식품을 과도하게 섭취를 하면 이 균형이 깨지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것은 곧 우리 몸속에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오. 자, 산성비의 pH가 4.5 이하인데요. 강한 산성비가 내리면 숲이고 또 수중 생태계가 전부 다 이렇게 파괴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파괴가 됩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보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이 노폐물이 쌓이면서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혈관 질환, 뇌졸중 정말 이 무서운 다양한 대사 질환이 발병할 수 있고요. 줄줄이 질환이네요. 예. 네. 뼈에 칼슘과 칼륨이 부족해져서 골다공증, 또 이 관절염과 같은 뼈와 관절에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섭네요. 오. 우리 몸의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약 65%에서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혈액은 최대 80% 이상이, 골격근은 약 75%로 전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흔히 물만 잘 마셔도 무병장수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수분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자 또 우리 몸의 모든 생리작용에 필수이면서 근육 기능이나 신진대사, 관절의 윤활, 또 소화기관의 건강 유지, 그리고 피부와 모발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서 수분량이 4%만 줄어도 근육에 피로감이 발생하고요. 네. 12%가 줄면 무기력 상태, 또 20%가 줄어들면 의식을 잃게 되며 심지어 신부전이나 치매, 만성 폐질환, 뇌졸중,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이 발생하고 사망의 위험까지 상승한다고 합니다. 와, 이거 뭐 비만은 물론이고 온갖 혈관 질환에 심지어 사망 위험까지 높인다니까 이거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었네요. 네네. 아니, 그렇다면 더욱 궁금해지는 것이 대체 특급 솔루션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 이렇게 무서운 문제니까 네. 정말 중요하겠죠. 네. 자, 산성 체질을 개선해서 체내 균형을 맞추고 몸속 수분은 또 충전하면서 염증까지 다스리는 해독 다이어트 비법이 있는데요. 네. 그 특급 솔루션은 바로 레몬 주스입니다. 레몬 주스?
레몬 주스는 오. 약간 뭐랄까 연예계 워너비 스타들의 몸매 관리 비법이잖아요. 본인도 연예계 워너비 스타시잖아요. 아니에요. 좋아한다, 좋아한다. 오, 레몬 색깔 또 오늘 예쁜 거 아니야? 알고 온 거야? 실제로 이효리 씨, 하지원 씨, 엄정화 씨, 하이라 등 많은 스타가 레몬수를 물에 타서 마시는 레몬 디톡스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레몬은 대표적인 항산화, 항염증 식품으로 강력한 항산화와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노화 독소인 활성산소에 의해 몸이 빠르게 늙고 병드는 것을 방지해주고요. 또 건강과 젊음을 유지해주는 것은 물론 비만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은 염증을 해독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신기하네. 야, 해독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젊음까지 유지해준다니까 막 귀가 솔깃하고 막 너무 좋은데요? 눈이 쫑긋? 네, 아니 눈이 귀가 쫑긋, 눈이 뻥쩍이죠. 네, 네. 아무튼 이 레몬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 저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도움이 될 줄은 제가 몰랐거든요. 그러면 노화 독소를 없애는 데도 도움 줄까요, 얘가? 예, 그렇습니다. 아주 정말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자, 노화 독소는 말 그대로 네. 우리 몸의 겉과 속을 늙게 만드는 독소를 말합니다. 산소는 우리 인간 생존에 또 다른 우리 동식물에 모두 꼭 필요한 물질이죠. 하지만 모든 산소가 우리 몸에 이로운 건 아닙니다. 산소가 우리 인체 내 몸속과 장기들을 돌아다니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활성산소라고 하는 유해산소가 발생하거든요. 네. 이 활성산소는 노화 독소. 노화 독소는 이 가속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가속 노화는 이 숫자 나이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많은 현상을 말하는데요. 자, 1년을 보내면 우리 몸도 1년치만 늙어야 되는데 몸이 뭐 1.2년이나 1.5년, 아이고. 심지어 2년치만큼 빨리 늙는 거죠. 아니,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아니, 실제 나이보다 몸이 더 빨리 늙는다니까 왠지 막 억울한 느낌? 네. 화가 나죠. 네. 맞습니다. 노화 독소가 과잉이 되면 피부부터 각종 장기의 세포까지 모두 손상을 받게 됩니다.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을 손상시켜 피부 탄력을 잃게 만들고요. 주름을 유발합니다. 또 혈관을 공격하게 되면 혈관을 점점 딱딱하게 만들고 파열되기 쉽게 만듭니다. 이렇게 손상된 혈관에 지방성 노폐물이 과다하게 쌓이면서 동맥경화를 비롯해 각종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이 상승하게 되죠. 또한 노화 독소는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세포 속에 있는 DNA를 변형시켜 암까지도 유발합니다. 나이살이 잘 찌고 안 빠지는 이유도 바로 이 노화 독소 때문입니다. 노화 독소는 만성염증을 유발하는데요. 비만은 이러한 만성염증이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염증으로 인해서 당을 조절하고 또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능력이 상실되면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면서 비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살이 잘 찌고 이제 안 빠지는 것도 우리 몸이 빠르게 늙고 병드는 것도 다 이 노화 독소 때문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바로 이럴 때 진짜 그 레몬 주스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예. 이 노화 독소를 제거하는 천연 항산화제인 비타민 C가 풍부한 대표 식품이 바로 레몬입니다. 자, 비타민 C는 천연 항산화제로 세포 내에서 생성되는 노화 독소, 즉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서 각종 질병과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18세기 영국 해군은 오랜 항해로 이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지 못해서 체내의 비타민 C가 부족해지면서 출혈이 일어나고 뼈가 변질되고 이가 빠지고 하는 괴혈병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 비타민 C가 풍부한 이 레몬을 치료제로 썼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레몬에 있는 비타민 C 함량은 다른 식품하고 비교를 해보면 같은 100g당 사과에는 1.4, 치커리에는 2.1, 바나나에는 6.6이 들어있는 반면에 레몬에는 52mg으로 사과보다 37배 풍부한 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비타민 C가 사과의 37배면은 진짜 이거는 그냥 비타민 C 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마어마해요. 와, 저 더 먹으면은 어떡하지? 왜요? 이미 인간 비타민 C인데. 그래도 더 열심해서 다 먹을래요. 아주 인간 레몬이 되려고. 네. 그러려구나. 네.
레몬에는 비타민 C만큼이나 또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바로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등의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이 항산화 영양소에는 세포의 기능장애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과도해지면요, 세포막을 공격해 세포의 기능과 재생 능력을 떨어뜨리고 염증과 암을 유발하는데요. 이럴 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레몬 주스가 바로 해독 작용을 촉진해서 활성산소의 억제를 돕고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레몬 주스를 동물의 세포에 주입을 해봤더니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감소하고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레몬 주스가 염증 해독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만큼 몸속도 깨끗해졌겠는데요. 맞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요오드 용액이 담겨 있는 비커를 이제 노화 독소로 가득한 우리 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자, 이때 비타민 C가 풍부한 레몬 주스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깨끗해져요? 노화 독소가 이제 좀 사라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완전히 깨끗해졌죠?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이 레몬 주스가 자, 산화된 물질을 본래 상태로 되돌리는 환원 작용을 하는 거죠. 네. 자, 그 결과 물이 정말 다시 깨끗하게 맑아지는 걸 진짜네요, 볼수 있어요. 진짜. 즉, 노화 독소와 염증으로 병든 우리 몸을 젊고 건강하게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실제로 쥐에게 매일 이 레몬 추출물을 섭취시켰더니 쥐의 이 안구 주변 병변 또 모발 노화와 같은 이 노화의 특성이 느리게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산성 체질을 개선하는 데는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밥, 빵, 떡, 뭐 이렇게 아무튼 안 먹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먹고 살고 싶거든요. 아까도 먹었는데. 맞아. 같이 먹었잖아요. 네, 레몬은 특유의 그 신한 맛 때문에 산성식품이라고 생각해서 섭취를 꺼리는 일이 많지만요. 사실 레몬은 소화 대사 과정에서 산 성분은 사라지고 바로 알카리성 물질이 남는 대표적인 알카리성 식품입니다. 따라서 육식이나 술, 노화, 또 체내 대사의 불균형과 스트레스 등으로 산화된 몸을 중화해주고요. 신체의 균형을 맞춰서 체질 개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요? 네, 바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초록색을 띠는 중성 용액에 네. 레몬을 짜서 넣으면 산성을 나타내는 노란색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레몬을 토치로 태우면 우리가 레몬을 섭취하고 몸속에서 에너지로 사용한 뒤에 남은 무기질 형태가 됩니다. 중성 용액에 태운 레몬을 넣으면 알카리성을 나타내는 파란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러네요. 오,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밥, 빵, 면, 고기 이런 음식들로 산성 체질이 된 우리 몸을 저 알칼리성 식품이 레몬이 중화를 시켜준다는 거잖아요. 어쩐지. 아니 고기 먹고 레몬 주스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알고 먹었나 보다. 그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레몬 주스가 해독 다이어트 특급 솔루션이었군요. 근데 또 하나 수분 부족도 주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평소에 수분 섭취하는 거 좀 신경들 많이 쓰시나요? 사실 네. 그러니까 하루에 2리터씩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잘 안 먹어서 1리터도 잘 안 먹거든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네. 물이 맛있어요? 맞아. 맛이 없어. 맞아. 그냥 맹물 먹는 거 맹맛.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진짜. 이제 우리는 이제 아마 저녁 먹고 마시는 물 외에는 아마 안 마실 거예요. 이제 자다 깨가지고 수면의 질이 아주 안 좋아지거든요.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목마름을 느낄 때는 탈수 현상의 마지막 증상입니다. 아 그래요? 즉 갈증을 느끼고 입안이 말라붙는다면 뇌가 수분 부족을 인지하기 전에 이미 우리 몸은 만성 탈수 상태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나 네. 집중력 저하, 또 대사 저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수분 부족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본인은 몇 개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네, 체크해 볼게요. 네, 해보세요. 네. 자, 첫 번째, 하루에 소변 보는 횟수가 3회 미만이다. 아, 그건 아니야. 그렇진 않아. 두 번째, 눈물이 잘 안 나오고 눈이 뻑뻑하다. 0.5. 피부가 매끄럽지 않고 건조하다. 건조하죠. 완전 건조. 종종 어지럽고 두통이 있다. 어지러웠어요. 어지러워요. 쉽게 피곤해진다. 피곤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을 충분히 먹어도 금방 배가 고프다. 이건 때때로. 네, 때때로. 네, 저 같은 경우는 3.5. 네. 저는 그래도 2개네요. 네, 2개. 저는 이제 3개인데 반반이에요. 그래서 도합해서 3개인데 한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송황이 섞여 계신 것 같은데요. 저도 3.5인 것 같아요. 3.5. 맞네. 젊은 친구가 안 좋아. 가장 많아요, 지금. 그럼 제가 결과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 중에 한 개라도 해당이 되면 일단 수분 부족 의심 상태입니다. 한 개요? 네. 그리고 네. 2개에서 3개까지는 수분 부족 상태고요. 아. 4개 이상이라면 매우 심각한 수분 부족 경고 상태입니다. 아슬아슬. 아슬아슬. 경건능 달고 다녀요, 여기 네. 삐요. 옐로우 카드, 옐로우 카드. 수분 부족 상태가 의심되는 상황에 수분 섭취에 각별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 그럼 바로 이럴 때도 레몬 주스가 도움을 확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레몬 주스가 아주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물에 레몬 주스를 넣어서 먹으면 이 맛과 향이 가미가 되어서 충분한 수분 섭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레몬 주스 속에는 펙틴이라고 하는 수용성 물질이 들어있는데 물에 잘 융해되고 또 위에서는 팽창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네. 포만감도 주고요. 또 식욕을 억제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다이어트 중인 여성들을 레몬 추출물을 마신 뒤에 이 변화를 확인했더니 비만도를 평가하는 BMI 지수가 감소했고요. 네. 인슐린 저항성 감소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아, 그러니까 맛있게 수분 충전하면서 체질을 건강하게 바꾸고 염증도 잡고 살까지 빠지고 해독 다이어트 특급 솔루션 맞네요, 너무 이게. 좋네요. 네. 아니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살이 찌면 왜 혈관 질환도 이렇게 생기게 마련인데 혹시 이 혈관 질환에도 레몬 주스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됩니다. 혈관 질환까지? 혈관 건강은 물론이고 네. 활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 30살에서 60세 고지혈증 환자에게 8주간 마늘이 들어간 레몬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콜레스테롤이 유의하게 감소했고요. 또 혈압 개선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레몬 추출물을 쥐에게 처리한 결과 네. 피로 물질은 감소한 반면에 항산화 물질의 수치가 증가했고요. 또 레몬 추출물 처리 농도에 따라서 운동 지속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최근에 PT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앞뒤로 레몬 주스를 먹으면 조금 지속이 되겠네요, 그 시간이. 와우. 먹어야겠어. 챙겨 다녀야겠어요. 아, 당연하죠. 짠! 저희 레몬 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실까요? 와, 맛있다. 물을 못 드시는 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그냥 꿀떡꿀떡 저절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운동하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더 상큼한 게 먹고 싶어서 막 음료수 먹고 싶거든요. 그때 먹으면 딱일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찬바람 불 때는 왠지 이렇게 따뜻한 차 생각날 때 네. 이거 따뜻하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레몬티로 딱 좋네. 제가 이제 원체 초딩 입맛이라서 시고 이런 거 잘 못 먹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달달한 듯한 느낌도 나고 상큼해가지고 이 너무 그냥 꿀떡꿀떡 들어가요, 정말. 맞아요. 근데 이 레몬 주스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혹시 있을까요? 예, 자 레몬 껍질에는 옥살산염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서 좀 과다 섭취하게 되면 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섭취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네. 또 설탕, 향료, 착색료 등 이 첨가물이 배제된 100% 생과일을 압착 방식으로 짜서 찹축하는 방식인 NFC 착즙 레몬 주스인지 확인하면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네.
또 빈속에 이 레몬 주스를 섭취했을 때 속이 좀 아픈 분들은 위장 기능이 저하됐을 수 있기 때문에 식후에 드시거나 처음엔 물에 좀 희석해서 조금씩 용량을 늘려가시는 방법으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네, 오늘 알려드린 생생한 건강 정보로 비만 탈출하시고 젊음을 쭉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IM 닥터! 오늘의 명사 나와주세요. 세계적인 교과. 세계적인. 와,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1980년도에 이제 희귀병이었던 것이 지금은 아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러니까 5천만 인구 중에 2천만이 혈당이 이상 수준에 가 있다. 진짜요? 그래요? 저희 특급 솔루션 뭔가요? 제일 좋은 거는 먹을 때는 괜찮은데요?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